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구조사 세 번째 시간, 주차로는 5주차 2차 시가 되겠습니다. 욕구조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주차에 수업 대신 레포트로 대신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레포트가 제2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레포트를 내는 것입니다. 아직 내지 않으신 분 계시면 제 메일로 빨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시간 동안 1과 2는 그 첫째 시간 했고요. 3은 둘째 시간 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세 번째로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욕구조사 이 차트는 상당히 양도 많고 중요하게 돼서 지금 시간을 많이 투여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습 목표가 되겠네요. 1과 2, 3은 다 지난 시간에 다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표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고난네요. 지난 시간에 학습한 우수명 씨의 지역사회 욕구조사 구성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실 때 실제적으로 맞붙이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요소들이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유심히 기억해 두는 것도 향후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여러분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일반사항, 광의 욕구사항, 복지관 인지도 순서로 한번 먼저 볼까요? 일반사항은 여러분들이 또 두 개로 또 나눠졌죠. 예, 응답자 인구의 사회학적 특성, 즉 응답자가 욕구조사할 때 성별이 뭔지, 나이, 혼인 여부 등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사회학적인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적인 특성들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요. 가족의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족 수는 몇 명인지 이렇게 대충 물어보고 적어둡니다. 이러한 것은 그 상대를 기본적으로 알아보는 어떤 기본 구성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의 욕구를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사정을 해본다면 삶의 영역 중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기 때문에 욕구조사에 구성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족의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욕구를 사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복지관의 인지도인데요. 여러분들이 각 종류별 복지관에 근무한다면 현재 욕구조사 중에 지역민들이 우리의 복지관이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용하는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있는지 불만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복지관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먼저 조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회비적, 단위적 욕구 사정이죠. 아까는 광의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범위를 축소시켜서 구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경제 영역이라든지 취업 및 직업 영역,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취업 및 직업 영역 이런 부분들은 취업은 어떤 분이 하는지, 직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욕구를 할 때 사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원개발입니다. 이것은 인근의 지역사회에 어떠한 봉사단체라든지 각종 어떤 단체에 가입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지역사회의 자원개발에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도 욕구조사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사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르신 상대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 남녀, 남, 여, 다양하겠죠. 여기 지금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양한 계층들의 프로그램 욕구를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사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장에 구체적으로 수업할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교재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위쪽 메뉴 쪽에 보면 구분에 직접 관찰이 있고 사례조사가 있고 간접 증거 자료 조사가 이래 세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공부를 직접 관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례조사 그 다음 하고 간접 증거 자료 조사 그 다음 이런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것은 자료 수집 방법의 방식에 따른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제일 첫 칸에 있었던 직접 관찰법을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 여러분 이 제일 대표적으로 참 제일 많이 하죠.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서 자 설문조사도 일반 집단을 설문조사하는데 또 그 집단 중에서 어떤 계층을 특화시켜서 표적으로 잡아서 표적 집단 조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토론회를 다양하게 개최하는 것이죠. 이래서 그 지역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맹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면접법,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하는 게 델파이 기법이죠. 자, 관찰법, 대화 기법, 비공식적 인터뷰, 민속학적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부터 공부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직접 관찰법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에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단 개념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수집될 정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설문 문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준비한 다음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하도록 하여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설문조사를 한다면 사전에 여러분 페이퍼에 설문 내용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준비를 하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문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죠. 설문조사에 설문지의 이름 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편을 보내서 우편을 다시 해신을 받아서 하는 우편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화로 여러분 설문지 내용대로 해서 전화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집합조사 여러 명이 여러분 한 50명이나 30명 그 어떤 집단을 모아놨을 때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방법을 집단 조사 방법이에요. 자, 무작위적으로 배포를 해서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설문의 대상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집단 조사와 표적 집단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는 일반 집단조사와 표적 집단조사 두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7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일반 집단조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장점, 단점,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집단조사의 개념으로는 그 조사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추출된 표본에 대한 질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이죠. 즉, 이미 질문의 조사 내용들을 다 정한 후에 그것을 프린트하여 인쇄물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에 대해서 질문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장점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직접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대상자 전체의 욕구를 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있죠. 그러니까 욕구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은 비용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조항을 만드는 그 과정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편으로 보낸다면 전부 다 우편료 들어야 되고, 또 수거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송부하는 경우 횟수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이런데 응해보면 여러분들이 설문에 응하면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문을 작성해서 원 발주지에 잘 보내지 않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만을 얻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표적 집단 조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역사회에서 그게 욕구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로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린아이만, 예를 들면 청소년만, 예를 들면 노인만, 또한 이런 식 어떤 블록화 시켜서 대상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 집단 조사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욕구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욕구조사를 하는데 청소년만 딱 정해서 하면 그게 나온 조사하는 방법에서 답들은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점은 이러한 표적으로부터 얻은 정보들은 그 집단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말이 되겠죠. 청소년 문제에서 욕구 조사한 그 정보들이 예를 들면 노인의 문제나 장애인 문제에 쓸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표적 집단에 의해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과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찰법 중에 두 번째로 지역사회 공개 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공청회죠. 자,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지역의 사회적 욕구나 문제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자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이 모임에서 논의되는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자가 지역 주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몇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모여서 어떠한 주제로 공청회를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논의되고 나타난 문제들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제일 먼저 매우 경제적이다. 두 번째, 광범위한 주민 계층 및 집단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의 기획 및 개발을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여러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예, 여러분, 아까 일반 조사회 때는 여러분들이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몇월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어떠한 문제로 토론회를 하겠다 하면 예, 그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죠. 예, 장소 제공 또는 장소 임대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는 주민들은 불특정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약간 광범위한 주민들 계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정책 또는 다른 지역사회 개발 문제가 촉발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의해서 전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읽어보면 특정 문제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 집단의 역량을 배제할 수 없으며 표본의 대표성이 낮다. 자, 공청회를 예를 든다면 뭐 지역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청회고 타이틀을 달고 플랜카드를 달고 공청회를 시작하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직감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오고 또 미리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 자기들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미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떤 나타난 표본이 대표성이 별로 높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거기에 온 사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표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만 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동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를 못한다. 즉 안 온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은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등하게 안 온 사람 의견도 제시가 되지 않을 확률이 않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욕구조사의 자료 수집 방법을 앞에 2개까지는 보았습니다. 자, 직접 관찰법 중에서요, 3번째로 맹목 집단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목 집단 기법은 잘 구조화되어 있고 즉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 틀을 미리 다 준비해 있고 참여가 활발한 집단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그 아이디어에 대한 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미리 이 욕구조사를 하는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잘 구조화를 해서 잘 틀을 짜여놓고 참여한 집단을 해서 아이디어가 무작위로 나오면 그 아이디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한 집단 기법에 참여한 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그 맹목 집단 기법상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할 건가 그 다음 차순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정해야 할 때 거기에는 서로 간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게 맹목 집단 기법입니다. 보통 6명에서 9명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그 맹목 집단 기법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기법들에는 이런 과정을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거로서 대신 한번 설명을 전체를 드림으로 해서 다음 것도 여러분들이 가름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미리 리드는 18개, 25개의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즉 해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좀 지엽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20개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해가지고 리더는 참여자들에게 진행 방법을 진행 그 스케줄을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주제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침묵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시작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미리 또 리더가 설명을 다 하고 그 속에서 각자 참여자들이 침묵 속에서 브레인스토밍 활동을 하죠.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 침묵 속에서 한 10에서 15분 동안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지에 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자, 둘러앉은 원탁회의 방식으로 둘러앉아서 한 사람씩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발표하고 칠판에 핵심 내용을 기록한 걸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비교적 많이 해보셨죠? 이제 둘러앉아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칠판에 하나씩 적어 갑니다.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발표된 핵심 내용의 리스트를 만들 때 비판 없이 설명하고 명료한다. 자, 리스트를 내용들을 만들어 놓는데 비판 없이 비판하고 이러면 위축되고 이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없이 그냥 비판 없이 설명도 하고 간단하게 명료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자 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거죠. 모의 투표를 실시하여 각 항목의 순위를 매기거나 상위 몇 위까지 선정을 하죠. 시간이 한 반 시간 정도는 아마 소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8단계는 각도 질문별로 3-7단계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 질문들의 내용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초점 집단 면접, 즉 직접 관찰법 중에 네 번째로 초점 집단 면접입니다. 다른 말로 심층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FGI인데 이 약자는 포커스 그룹스 인터뷰의 약자의 앞자를 따서 FGI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질적인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6명에서 10명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자료를 획득하는 욕구조사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대상자를 질적으로 초점을 축약시켜 놓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욕구조사 항목들에서 또는 인터뷰를 해서 계속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지역의 욕구조사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이것은 이 초점 집단 면접은 참여자들을 구조화된 토론장에 포함시키므로 집중적인 토론에 유용합니다. 이거는 참여자들을 이미 이 토론회장에 이렇게 나름대로 스케줄 또는 프로그램 딱 짜여진 토론회장에서 참여자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죠. 주로 이 목적으로는 토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난상 토론처럼 각자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뱉도록 하는 그런 토론이 주 목적이죠. 구체적인 과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델파이 기법입니다. 교재 7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기법들인데요. 개념을 간단하게 보면 특정의 주제나 문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인데 여러분 아무래도 전문가들만 모아놔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욕구조사를 하는 방법이면 비교적 질도 높고 비교적 좀 수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익명 처리된, 여러분 여기서 익명 처리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ABC라면 ABC에서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익명 처리가 되어 있는 설문조사를 수차례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서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절차를 한번 보는 것이 좀 더 전문가들 하는 방법이 어떻게 좀 고급스럽게 또는 어떻게 질적으로 내용 있게 하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절차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일 좀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캐리어가 붙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 분야의 전문가일까? 누가 청소년 복지 문제라 또는 누가 아동복지 전문가인지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약간 이 기법을 주관하는 사람은 조금 캐리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요 관심사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을 해야 되죠. 설문지 작성할 때는 여러분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어떤 한쪽에 집중되게 한다든지 치우치게 되면 그 설문지의 균형점을 설문지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당연히 이제 전문가에게 우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송하면 다시 이제 여러분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돌아온 해수된 내용을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집계를 냅니다. 자, 우선순위, 빈도, 중요성, 점수의 평균치 등을 이용해서 합의된 것과 합의되지 않는 것을 나누어서 개수를 즉 통계를 내보는 거죠. 자, 1차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1차 분석 결과에서 합의점이 낮으면 그 결과를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어 1차 분석의 결과를 참조하는 각자의 의견을 묻는다. 아까 정의를 하고 개념을 말할 때 델파이는 익명의 조사자들에게 몇 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차를 해가지고 어떤 서로 합의점이 그렇게 높지 않는다면 다시 그 결과에 대해서 1차 했던 결과를 다시 응답자에게 보내서 각자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즉 2차를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수된 응답을 여러분 아까와 같이 통계적으로 집계를 한번 해봅니다. 합의된 것과 안 된 것 또 통계를 집계를 내 재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차를 일정한 정도의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2차, 3차, 4차 등 계속해서 어떤 합의점이 나오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기법을 한 3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직접 관찰법에서 했는데요. 그 중에 맹목 집단 기법과 초점 집단 면접 기법,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을 간단하게 비교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맹목 집단은 6명에서 9명 정도, 초점 집단은 6명에서 10명 정도죠. 다 서로 대동소이하죠. 델파이 기법은 뭐 샘플 사이즈인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몇 명으로 할 거냐는 것은 여기에는 인원수는 없습니다. 자, 참여하는 자의 특성은 맹목 집단은 참여자 및 이해 당사자들만 무작위로 그 지역에서 모이는 그런 걸 아까 맹목 집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참여자들 동일성 있는 집단들을 일부 그게 토론만 하게 아까 만들었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델파이는 전문가 핵심 정보자들,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고 한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소요 시간을 간단하게 보면 맹목 집단 기법은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초점 집단 면접은 1시간 30분에 2시간 30분 사이에서 보고 델파이 기법은 각자 전문가들에게 계속 우편을 보낸다든지 의견을 자꾸 이래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여기서 한 44일
정도라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갈 게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질문수는 뭐 맹목 집단 기법은 18개, 25개, 초점 집단 면접에는 12개 내지 15개,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니까 집단한테 하는 거니까 서너 개 정도로 큰 질문만 넣어서 의견을 계속 축약시키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수집 방법은 명목 집단은 토론이 딱 짜여져 있는 거죠. 짜여져 있는 토론, 어떤 스케줄 안에 토론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수집을 계속 기록을 한다든지 듣게 되고 초점 집단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델파이는 서베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사고방식으로는 맹목 집단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 서로 간에 그 대화를 듣고 또 내 의견 나오고 하는 서로 작용적 사고가 되겠고요. 초점 집단 면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델파이는 전문가에게 우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비상호작용적인 사고 적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관찰법의 거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민속학적 조사는 이거는 지금 문화 계통에서 조금 주로 하고 인류학 계통에서 지금 약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도 약간 욕구조사의 한 방법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민속학적 조사는 조사자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가 함께 사용되는 거죠. 즉 조사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지역에 민속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사자의 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조사자가 발견한 것들에 대한 서술적 형태의 묘사를 하게 결국은 돌아오면 보고서를 쓴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터뷰 내용도 기록도 하고 관찰 내용도 기록을 해서 한 개의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민속학적 조사는 질적 연구의 문화적 기반으로서 그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점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동의 문제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의 어떤 문화적인 문화 연구라든지 이런 거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마을에 그 민속적인 조사를 할 때 그 마을에 생활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아동문화시설에서 문화 연구를 아동들이 그 관점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욕구조사 방법을 민속학적 조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